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이제 SNS라는 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긴 시간 뭔가 변화를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변화를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 이게 너도 나도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이게 제가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전체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보험 설계사 분들 중에 자기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한다는 형태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글로 가가지고 보험 설계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야. 재무 설계라는 직업이 따로 있고요. 외국에서 엄청난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재무 설계사라는 명함을 파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때 정말 그 신랄하게 그 친구를 비판을 했거든요. 개뿔 자산도 없는 게, 왜냐면 제가 다 알고 있거든, 걔를. 한 10년 전 정도였을 거예요. 남의 돈을 관리하기 전에 본인 돈이나 제대로 모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제 노후연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항상 제가 직접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근데 그때쯤일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SNS가 생겨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법니다.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오마카세는 그런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오마카세는 뭐였냐면 주방장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장 싼 그 물고기를 이제 구워서 된장국하고 그 다음에 계란이 있어요. 그 달걀. 그 일본은 그 달걀에 되게 진심인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가장 좀 저렴하게 하려면 오마카세를 가면 저렴하게 먹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가면 제일 싼 생선, 그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았던 생선을 구워주고 주방장 마음대로 맡겨주십시오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오마카세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꽤 된 얘기야. 우리 자녀들이 아기 때 막 오마카세가 뭐야, 뭐 그거 아니야? 그 싼 그거?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좀 토핑 좀 얹어주고 막 몇만 원 막 이런 요리들이 있더라고요. 초밥집이 옛날에 약간 그런 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밥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오마카세랑 다른 거는 내가 그때는 좀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때 일하러 간 거거든요. 그 일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 기억하고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 교육도 왜 옛날 기준으로 애들한테 창의력을 키워준다, 애들한테 선택권을 준다 그러는데 엘레멘터리 스쿨 딱 가면 애들이 뭐를 하냐면 전부 다 그림 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배웠니? 그러면 오늘 가족을 그렸어. 그러면서 아빠를 그렸어. 그러면서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교육이 개 망해가지고 선택권을 준 거야. 너 수학할래? 영어할래? 과학할래? 아니면 그림 그릴래? 그럼 그림 그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선택적인 어떤 아이들의 자유를 위한 수업에 대한 거를 정말 옛날이에요. 정말 옛날이고 제가 젊었을 때요. 그 노동자로 갔을 때 봤던 그 모습은 정말 거지 같았는데 그걸 되게 포장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진정한 주접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게 제가 봤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 쪽은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선택적 교육이라고 하는데 선택도 경험이 있어야 선택을 하는데 경험할 시기에 선택을 시키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정말 어린아이한테 너희가 할 거야 말 거야 너 이거 네가 선택해봐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집안의 꼬맹이 하나가 정말 어렸을 때 얘가 그러니까 정말 애기 때요. 막 말을 좀 어느 정도 할 때인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집안의 가족이잖아. 그리고 너한테도 선택권을 주는 거지. 근데 애가 딱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어봐봤자 난 몰라. 근데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진정한 현자야. 어머님들이 지금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 그리고 기준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애절함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대학이 의미 없다 이 얘기 지금 처하고 다니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 빨대 꽂으려고 그러는 거야. F킬러를 좀 뿌려줘야 돼. 감성적이면서 뭐 대학은 필요 없다. 대학 나와도 기대치가 낮다. 대학을 잘 나오면 되지. 겁나 잘 나오면 되지. 대학을 진짜 미친 듯이 노력을 해서 겁나 잘 나오면 되지. 아니면 재능을 겁나 잘 살리든가. 근데 재능 있어요?
없잖아. 없어. 근데 기준은 되게 높아지고 뭐 조금 해놓고 바라는 건 더럽게 많은 애들 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내 노후 자금을 투자하는데 애가 개판으로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고 학원은 막 바꿔 제끼고 또 바라는 건 더럽게 높아. 우리 아이 학원비 100만 원, 200만 원씩 매달 투자하니까 우리 아이는 의대 가야지. 의대 아니면 답이 없어. 의대 아니면 난 관심도 없어.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어떤 애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번에 중간고사 망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망쳤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정신병이지 이 정도면.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 기말에 진짜 목숨 걸고요. 저 진짜 올려야 돼요. 저 이번에 90점 넘게 맞아야 돼요. 저는 진짜 죽을 각오로 그러길래 그냥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점수 말해봐 빨리. 말해봐 이 새끼야 빨리 말해봐.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하더라고. 55점 맞았대.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 90점? 웬간한 노력을 한대. 그리고 너 지금 학원 등록하는데 지금 임박해서 6주 전에 왔는데 너 6주 동안 노력해서 된다고? 네가 그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평소에 꾸준하게 안 해도 6주 안에 점수 올리는 거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또 하는 말, 선생님 저 진짜 제 열의는 제가 진짜 죽을 각오로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죽어. 그냥 죽어 이 새끼야. 죽어.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머님들 갑자기 노력하면 골병 나요. 갑자기 현타 오고 지금 얘가 얼마나 괴로울지도 모르는 거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찌끔만 괴로웠잖아요. 얘는 찌끔만 괴로워도 난리가 나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애가 학원을 보내놨고 이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이야. 특히나 요즘에 제가 좀 약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게 유튜브하고 인스타에서 좀 알려지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한테 보내면 점수가 푹푹푹푹 오르는 줄 알아. 나한테 보낸다고 푹푹푹푹 오를 애들을 보내야 푹푹푹푹 오르는 거죠. 구멍이 푹푹푹푹 나 있는 애를 갖다가 여기다 보내면은 아이고 그냥 수업하는 내내 애가 핸드폰을 하도 쳐봐가지고 뇌에 도파민이 쩔어 있는 애라 수업하는 내내 핸드폰 제가 다 가방에 집어넣으라고 그러거든요. 시계를 봐야 되는데 확 시계 한 대 맞을래 진짜? 손목 시계 채우라 그랬잖아. 아날로그 시계도 못 읽는 애들 되게 많아 요즘에. 그 시계가 시각이 분할되어 있는 거잖아. 아날로그 동그란 시계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어머님들. 애가 뭐 불편해서 그러니까 애가 불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그 애가 불편해요 지금. 어머님들 사회는 원래 불편해. 사회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게 누군지 알아요? 본인 자녀. 아니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데 맨날 효율을 따지고 있어. 그리고 얘가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 얘를 키우는 비용 대비 아니 뭐 생산성이 없어. 근데 그 비효율을 얘기하고 효율을 따져. 개그에 개그. 삶이라는 자체가 비효율이야. 그리고 기억에 남으려면 비효율적으로 해야 돼. 가장 유식해지는 방법은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아니 왜 인스타하고 쇼츠 릴스 이런 거 나오니까 뭐 재무 설계 뭐 막 알잖아 그 짤 이렇게 명품 시계 하나 차고 딱 이렇게 명품 시계 하나 차고 핸들 딱 잡고 핸들에 막 BM 뭐 이런 거 좀 박혀 있고. 저도 이제 명품 시계 좀 갖고 있고 저도 외제차를 타긴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장난으로 이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린 적 있어 제 SNS에. 아주 주접들을 떨고 앉아있어. 어떤 애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학원업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연봉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차 제가 뭐 바꿀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봉의 70%가 넘어가는 차량을 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요. 그건 사치다 그러길래요. 그럼 나는 사치 아니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표정이 썩어 들어가더라고. 그게 지 주변들을 보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연봉을 가늠을 해본 거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여기 적용되는 데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 너는 뭐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걔도 국산차긴 한데 한 7, 8천 하는 걸 타고 다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너 일시불로 샀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할부래요. 그래서 얼마 넣고 할부했니? 그러니까 1,000만 원 넣고 할부래요 나머지. 그래서 내가 남한테 지적하기 전에 너나 잘하라고. 저는 돈을 모았다가 진짜 저 원래 옛날에 막 마티즈 알아요? 마티즈? 말티즈 말고 마티즈? 저 그런 거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소나타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진짜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모아둔 돈으로 산 거예요. 그거는 한 방에. 그것도 너무 갖고 싶었던 차를 참다가 좋은 집에 이사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상대적으로 좀 좋은 집에 이사 오니까 나만 없어 외제차 뭐 이런 분위기야.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사업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검소한 이미지를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아니 돈을 벌었으면 좀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마티즈 이런 거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바꾼 거예요. 그것도. 누가 누굴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성취를 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근데 SNS에 보면 막 직업도 좋은 거 가져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
연봉 5천은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200, 300 버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근데요,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한 달에 200, 300을 한 번도 안 쉬고 꾸준하게 지금 40대, 30대 때 벌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현자야.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야. 이분들 웬만해서 직장 잘 안 잃어요. 꾸준하게 벌잖아. 뭐 조금 일했다 쉬고 조금 일했다 쉬고 꼴값 싸고 200달이 300달이 받을 바에는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어머니들 뭐 전문직 가면은 뭐 뭔가 성공하고 막 확정된 것 같죠. 요즘에는 약사도 직업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변호사들,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제 주변의 지인분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는 절대로 법대를 안 보내겠다, 로스쿨 안 보내겠다 이러고 있어. 어머님들은 우리 애가 공부가 안 되면 뭐 로스쿨 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뭐 갈 거다라고 하는데 암기부터 써가면서 시키세요. 대충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뭐 대단한 직업인 것 마냥 지금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게 안 돼. 인공지능 발달로 챗GPT한테 물어가면은 좀 더 현명하게 대처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무료 버전 말고 유료 버전으로 좀 물어보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주변에 제가 공부를 시킬 때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나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들을 보면 기준들이 전부 다 SNS로 올라가 있으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항상 행복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나는 네가 꾸준하게 해보는 꼬락서리를 본 적이 없어요. 노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거지같이 놀 거면 나 같으면 안 놀아. 잘 놀지도 못해. 애들 중에 보면 아싸라게 잘 놀면은 진짜 연예인이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개그맨이라도 해가지고 세상을 웃기고 이러고 다니겠지, 끼 있으면. 근데 노는 것도 핸드폰 쳐보고 뭐 깨작깨작 이러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잘하는 것도 아마추어 치고는 잘하는 거지. 얘네들이 게임도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도 지금 최상위 클래스는 그 페이커 있잖아. 신이야 신. 이 레벨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저도 지금 유튜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버라고 말하기 뭐한 게, 제가 좀 대형 유튜버 분들을 조금 본 적이 있어. 말도 좀 섞어보고. 근데 생각하는 게 달라. 보법이 달라. 충주맨 보세요. 옛날에 그 충주맨 하신 김선태 씨. 와, 진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면 장난 아니야. 저도 이번에 뭐 제가 광고를 하긴 하는데, 김선태 씨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느 걸 정확하게 할까를 고르고 있지만, 저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제가 제 입맛에 안 맞으면 자꾸 까니까, 제가 주변에서 자꾸 얘기 듣는 게, 저희 그 같이 일을 봐주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만 좀 까라고. 뭐 이렇게 본인이 분명히 까탈스럽지 않게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이 유튜브에서 선택할 때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냐. 그러면서 뭐 저쪽에 좀 맞춰달라면 맞춰줘라. 근데 이번에 제가 책 광고 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광고를 한 거고, 다른 또 광고 들어온 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채널 그 방향성상 안 맞아서 제가 거부를 한 거고요.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거의 안 했어요. 진짜 한 게 지금 거의 없는데, 그 이유가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서류 심사 같이 골라 또 꼴에 뭐라고 내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뭐 책 광고면 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내준 물건이면 써보고, 책이면 읽어보고 한 다음에 마음에 들면 이제 그때는 광고를 하는데, 또 제가 이제 가격을 많이 부르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아예 컨텐츠 샘플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유료 광고 표시하겠다.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제가 이제 광고를 올리는 거고. 되게 조그맸어요. 근데 저한테 광고 맡겨주시는 광고주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게, 제가 그 제품이 좋아요. 네, 그것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왜 이딴 식으로 하냐면, 저는 광고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로 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가 모든 사업에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제 개인 사업을 하고 뭐 학원업을 하는 것들이 사실상 하나의 체인골이라, 저는 뭐 하나에 집중해서 너무 수익만 따라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소신대로 그냥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쫓으면 돈이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영세 상인분들 중에도 선별을 하는데 요청이 한두 분 들어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영세 상인분들 제가 가봤더니 광고할 만큼이 안 되셨어. 그래서 뭐 어딘지 얘기 안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좀 그지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안 한 거고, 예, 제 딴에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거들먹거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방송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어떤 내 자서전 같은 채널이에요.
제가 진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기어 올라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이악 물고 버텨왔던 시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짐했던 내용대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솔직히 광고가 막 들어온다고 막 받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그 큰 금액을 받았으면 그만큼 크게 기부를 할 거예요. 그 제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희 직원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를 주로 봐주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 부로 봐주고 있는 거고, 제가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커트 쳐 이렇게 하니까 SNS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이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유튜브를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여러 광고를 받아서 그 광고로 이제 자기가 직원도 이제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으시면 당연히 광고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광고를 이것저것 받는 경향도 생기고, 어떤 것들은 품질이 떨어지는데도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돈만 보고 이제 광고를 계약을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옛날에 고 김수미 씨 간장게장 사건 있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분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검증을 너무 안 했던 거야. 그 간장게장을 저희 집에서 시켜 먹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정말 걔가 간장에서 수영을 해. 그리고 거기 나왔던 걸 너무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김수미 씨도 나중에 사과를 하는 게 자기는 몰랐다 이거지. 이렇게 할 줄 몰랐다. 이름만 빌려줬다. 광고만 같이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전 김수미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캐릭터 너무 좋아요. 그분 끝까지 자기의 직업적인 어떤 연기나 방송 일을 하다가 그리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런 부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남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광고할 때 조금 많이 거른다.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그냥 하세요 막 이러는데 제가 약간 걷어차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 배가 부른 거죠. 제가 광고주분들 제가 꼴같이 않게 걸어차고 있는 거니까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광고를 받아놓고 제가 일방적으로 막 통지를 해요. 나 이것까지 만들 거야 막 이렇게 통지를 해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좀 놀라셔서 좀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그 내용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컨텐츠가 되게 유익하거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주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SNS가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기준이 너무 높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에 200달이 300달이 버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치 저 하위권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한 달에 200달이 300달이 버는 거는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이야. 그게 뭐 연봉 6천 이상,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 1억 이상, 경기도권에 30평대 이상의 아파트, 중형차 이상의 차, 이게 중산층이 아니라니까. 그 상위 15%에서 2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애들이 준비를 하는데 보통은 인서울 주요 대학이 4%에서 6%급에 있는 애들이 가거든요, 전국 기준으로. 근데 그 외에 이제 수시 전형이나 여러 가지 전형 때문에 일자로 줄 세우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22%, 15%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라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10% 이내가 바라는 걸 막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22%면 2등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애는 30%야. 얘네들이 30%라고 하면 그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의 성적도요, 우리 사회랑 비슷해요. 아예 돈을 안 버는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벌거나 장애가 있어서 못 벌거나, 아니면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쉬었음, 뭐 청년인지 쉬었음 청년 나부랭인지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200달러 300달러 벌 거면은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아니면 어디서 빚내서 창업했다가 빚만 이만큼 늘어나는 애들, 그것도 경험도 없는 게 함부로 창업하면 큰일 난다고 몇 번을 제가 제 후배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말 안 들어. 뭐 회사 다니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숨 막히대. 남의 돈 받기가 쉬울 줄 알았냐? 그러면 자영업하면 안 숨쉬기 힘들 줄 알았어요? 평균이 아니야 어머님들. 그게 어머님들이 바라는 게, 그래도 얘는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에 좋은 과라도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웃자고 한 내용이지만 지방에 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의대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약대라도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 지방에 유명하지 않은 약대나 의대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 예전에 제 친구 여자애들도 막
백마탄 왕자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려갈 거라는 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선은 백마 타고 오면은 이 시대에서는 또라이고, 그리고 왕자님이면 우리나라에는 국적이 없을 거다. 그리고 왕자님이 사우디 왕자님이라고 하자. 일부 다처제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뭘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노력은 하위 60%처럼 노력을 하면서 거기다가 운도 지질이 나빠서 타고난 것도 없어 봐. 그러면은 얘가 그 10% 20%를 바라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한다고. 이런 건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말도 안 되는 망상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못하고 났으면 노력을 하던가. 그리고 노력도 남이 시키는 노력을 맞출 줄 알아야 사회에 나가죠. 왜 본인 마음대로 노력을 해놓고 힘들다고 징징대냐고.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평균이라는 걸 너무 올려치기가 많이 해가지고 상위 20%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평균으로 끌어당기니까 말할 때마다 피곤해지는 거야. 애들은 점점 더 게으러지고 공부는 더 안 하고, 주변에 친구들 중에 70%는 제가 말했죠. 우리하고 섞일 이유가 별로 없다고. 그 70% 애들이 어머님 아버님보다 가난해질 거라고. 걔네들이 바라는 직종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되는 걸 원하는 거야. 얘네들이 말하는 잘하는 거의 개념은 어렸을 적 그 기억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찌끔만 해도 좀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특정 과목은. 어렸을 때 왜 공부 조금만 해도 특정 과목은 쭉쭉 올라가는 게 있거든. 그게 어렸을 때 진짜 아기 때 엄마가 손바닥 때려가면서 똑바로 못해? 막 이런 거를 했었는데 기억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그 기억은 없는 거야. 그때 공부했던 기억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말하는 그 기억에 있는 조금만 잘해도 될 거,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걸 한다는 말 뜻이더라고. 제가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적어도 괴로워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데 더럽게 못하잖아요. 계속 비난받잖아. 너 그러면 더 죽겠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를 거기 들어가서 정말 짓밟혀 봐야 그 재능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공부 재능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상위 10% 안에 들면 되는 거를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들, 타고난 재능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거, 그거 보면서 여기는 내가 못 들어가 이러고 있으니까 개그를 떠는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바라는 거는 애의 노력 대비 너무 높은 데를 보시는 거지, 거기가 평균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평균이 아니야.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저번에 논리구조가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어머니들 오셔가지고 내 주변은 다 그렇던데요? 내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요? 어머님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잖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만약에 어머님들 아파트 값이 만약에 9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9억을 전세로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생활도 되는 사람, 9억 원을 돈을 내고 대출을 좀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 9억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높은 데를 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소득군끼리 모이는 거예요. 직군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유명하고 더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가면 적어도 지네들끼리 쪽팔리니까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못 배우고, 말 바꿔야 돼. 안 배우고 대충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지역에 가면, 어디 가면 지원금 많이 나온 데들아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원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쪽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끼리끼리 모여있는 거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무섭게 잡아서, 아니면 본인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류까지 쉽게 올라왔다고 할게요. 환경적으로도 그 시대상에 받쳐줘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근데 자녀한테는 똑같이 본인이 부모한테 배웠던 방식으로 안 가르치면서, 요즘에 7080 부모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 그 결과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흥미 없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근데 본인이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을 아이한테 안 느끼게 해주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 하나만으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거꾸로 본인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이의 망상을 듣고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거든 지금.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와 있는 위치가 아이한테도 똑같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부모님하고 똑같이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얘네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이 좋아하면 방송국 PD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머리 좋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머리를 써본 적이 있어야 이런 걸 하는 거지. 지가 막 백날 고민해봤자 고민만 하다 끝나더라고. 수행평가할 때 보면은 이런 애들 티난다니까. 고민만 오지게 하고 자료만 오지게 찾아봐.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이 안 나와. 누가 보면 작품 하는 줄. 처음에 만들어 봐야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작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완성부터 해야죠, 완성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세대라니까. 기다림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 권리만 알아. 그러니까 기술 배우러 왔어. 근데 기술 배워가지고 얘를 가르쳐 놓으면 얘가 내 뭐 쪼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당연히 친절하게 안 가르쳐 주고 얼마 안 가서 그만두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가르쳐 주는 거거든. 이건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정페이를 달라 그런다. 보통은 그렇게 배우고 1년 버틴 애들이 자기 1년을 거기다 투자해 주는 거야. 그럼 그래 그럼 너를 내 경쟁자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제가 기술 배워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 내가 만약에 가르쳐 줄 거면 나도 그렇게 할 거라는 주의를 갖고 있거든. 그거를 무슨 양성해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없는데.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누가 기술을 그렇게 쉽게 가르쳐 줘. 무슨 기술 교육 학원인 줄 알아. 거기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 그것도 제대로 못 견뎌 애들 기술학교도. 평균에 대한 오해를 좀 접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멋있는 직업만 하려고 그러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노력의 값어치가 되게 큰 줄 알잖아. 네가 괴롭다고 그게 노력의 값어치가 아니라니까. 네가 괴로운 이유는 네가 그만큼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도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괴로워해요? 나도 일할 때는 괴롭긴 한데 그렇게 너네처럼 나가서 나라 지키려다 총 맞아가지고 숨 헐떡이는 그 괴로움처럼 괴로워하진 않거든. 누가 보면은 진짜 독립투사같이 나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꼴값들을 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웬만하면 핸드폰 접고 집중해서 하나라도 완성하려고 노력을 해봐. 영단어도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외우고 암기도 안 하면서 대충 공부하면서 하긴 중학교 공부부터 문제가 되니까. 어머니들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바라는 거 대부분이 평균이 아니야. 주변이 다 그렇게 사는 거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평균이 그렇게 맞춰진 거고 전국적인 평균이 너무 올려치기 당하고 있어. 근데 애들은요. 애들의 노력 수준은요.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평균 이하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위권의 삶을 바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과 현실의 리밸런싱을 좀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애들 바라는 게 있으면 몇 배를 노력해야 겨우 되는 거예요. 노력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요즘에. 너네는 너네가 원하는 걸 너무 주변에 강요해.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his 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I feel no remorse. Trying to keep it cool, but inside I'm breaking the rule. His laughter echoes deep within.